안녕하세요. 오이카와 유키 이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세계는 왜 중국에 대해 그렇게 저자세인가 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느 한 외국인이 쓴 칼럼의 내용을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칼럼은 빅터 데이비스 한슨이라는 사람이 쓴 칼럼입니다. 이 사람은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후버 연구소에서 재직하고 있는 연구원입니다. 역사가이고 특히 군사 역사가 전문입니다. 그리고 작가이자 칼럼니스트이기도 하고 팍스 뉴스의 커먼테이터이기도 합니다. 또 최근 트럼프 대통령에 관한 책 Case for Trump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번에 쓴 칼럼의 제목은 이러합니다. We're becoming more like China than China is like us. 즉 중국이 우리처럼 변하는 것보다 우리가 더 중국처럼 변해가고 있다라는 내용의 제목입니다. 자, 그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등소평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등소평은 40년 전에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정치 부분은 공산주의 그대로 두고 경제는 자본주의를 따르는 식의 개혁개방 노선을 40년 전에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40년 만에 중국은 지금 세계 경제 2위의 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발전 과정의 내부의 면면을 들여다보게 되면 중국이 국제 무역에 관한 여러 가지 룰을 어기면서 그러한 발전을 이루어온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은 저작권, 특허권 등을 훔치고 제조 비용 이하로 가격을 내려서 파는 덤핑을 하고 또 그 덤핑 방식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시장을 급속하게 확장해 왔습니다. 또 환율을 조작하여 무역 흑자를 늘렸고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기술 이전을 강제시켰습니다. 또 미국 유럽 기업의 IT 기술을 훔치기 위해 전 세계의 스파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아시아 주변국들에 대해서는 항상 자기 말을 잘 들으라고 위협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 칼럼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중국에 대해서 미국은 그동안 어떤 정책을 취해왔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이전까지의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어느 하나의 생각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 사상의 내용은 이러한 것입니다. 중국 경제가 발전하여 시민들이 부자가 되게 되면 중국 정치도 반드시 자유주의로 변할 것이다. 즉, 우선 중국 경제를 발전시키기만 하면 일본이나 한국, 대만 같은 서구화된 아시아 국가처럼 중국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모두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사상은 근본적으로 틀린 것이었습니다. 중국 정부 안에서는 공산주의를 포기할 의향이 그동안 전혀 없었고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경제는 자유화되어도 정치만큼은 공산주의 그대로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바뀐 것이 아니라 바뀐 것은 오히려 서구 쪽이었습니다. 본래 서구 사회라고 하는 것은 자유, 민주주의,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는 그런 세계였습니다. 그랬던 유럽, 미국, 즉 서구 사회가 지금 중국처럼 변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한슨 씨의 주장입니다. 구체적인 부분을 말하자면 특히 인권 문제입니다. 중국은 지금 인권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요즘 세계에서 부각되고 있는 것이 바로 위구르 문제입니다. 위구르의 강제 수용소에는 100만 명 이상의 이슬람 교도들이 재교육 캠프라는 곳에 감금되어 있고 또 그들의 예배당 모스코는 점점 허물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중국에 대해 미국, 유럽은 진심을 담아서 적극적으로 비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계의 인권운동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중국이 장기 이식을 위해 사람을 죽이고 반정부 운동하는 사람을 잡아서 처형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중국의 인권 탄압에 대해서는 왠지 그들이 입을 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환경운동가들, 특히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항상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화석연료를 중심으로 하는 지금의 세계 경제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급진적인 주장을 펼치면서도 전 세계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발생시키는 중국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NBA의 스타 선수들, 헐리우드의 스타들도 총을 가질 자유를 보장하는 자국의 헌법에 대해서는 격렬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국의 잔혹한 총기 사용 행위에 대해서는 비굴한 겁쟁이가 되어서 말 한마디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처럼 자유, 민주 같은 가치들보다 돈이 훨씬 더 중시되고 있는 것이 지금 서구 사회의 현실이고 지금 중국이 바로 그런 현실을 적극 활용해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빠르고 넓게 확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슨 씨는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서구의 지식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중국 공산주의자들을 미화하고 있다. 본래 탐욕스럽고 냉혹한 독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마치 이상주의자처럼 미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모택동의 경우 실제로는 5천만 명 이상을 죽인 독재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미국 유럽인들 사이에서는 영웅시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한편 중국은 세계 사회에서 자신들이 유럽, 미국의 백인들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억압을 받고 있는 피해자라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랬었고 지금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중국은 군사력으로 타 국가를 굴복시키겠다는 것을 주된 전략으로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의 힘을 활용해서 전 세계를 잠식해 들어가겠다는 것을 주된 전략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나아간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까요? 미래에는 중국이 서구화되기는커녕 오히려 서구 사회가 중국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중국이 세계의 패권을 가지는 그런 끔찍한 미래를 향해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런 끔찍한 미래에 대해서 심각하게 경고하는 정치인이 없다는 것이라고 한슨 씨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중국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경고를 보내고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메이저 정치인이 바로 도널드 트럼프가 아닌가 하는 것이 한슨 씨가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트럼프는 여러 가지로 비판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렇게 계속적으로 집요하게 비판을 받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중국의 야욕에 대해서 계속 경고하면서 관세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중국과 진심으로 싸우고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 지금의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중국 문제에 대해서 진심으로 경고하고 싸우는 메이저 정치가는 지금 세계 어디에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